5천만 원이 사라진 날,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잔액이 5만 원입니다. 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내 병원비 쓰고 남은 마지막 재산. 그 돈이 단 1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강력계 형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복동이가 전직 마약 탐지견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찾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담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0일 전, 제 이름은 이철수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15평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혼자가 아닙니다. 복동이가 있으니까요. 복동이는 제가 입양한 리트리버 믹스입니다. 하지만 그냥 강아지가 아니에요. 복동이는 마약 탐지견 출신입니다. 경찰견 번호 K-247. 7년간 인천공항에서 근무했던 엘리트 탐지견이었죠. 제가 복동이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경찰견 훈련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은퇴한 형사 친목회 모임이었죠. 그때 복동이를 봤습니다. 훈련소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복동이. 다른 개들은 짖고 뛰어다니는데 복동이만 차분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 개는요? 제가 물었을 때 훈련관이 대답했습니다. K-247이요?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관절염 때문에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입양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복동이는 그날부터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관절염 때문에 은퇴했지만 복동이의 코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냄새 하나로 모든 걸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7년간 훈련받은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을 나갔어요. 복동이의 관절을 위해 천천히 조금씩 올림픽공원 둘레길을 걷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뀐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2분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자마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철수 씨시죠? 서울지방검찰청 금융교사과 박준혁 검사입니다. 검찰청이라는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이철수 씨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명예도용 사건이에요. 명의도용이요? 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동이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저는 전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본인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요?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하셨다가 조사 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복동이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바지를 물고 당겼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동이를 진정시키며 전화를 계속 들었어요.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네, 지금 즉시 은행 앱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복동이가 제 핸드폰을 향해 치셨어요. 복동아, 잠깐만. 조용히 해. 저는 복동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10분 후 저는 5천만 원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조사 후 3일 내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말했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때서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복동이가 그렇게 치셨을까? 방문을 열자 복동이가 낑낑거리며 다가왔어요.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왜 내 말을 안 들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라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황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잔액 5만 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동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옛 동료 최 경장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최 경장은 제 신고를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이런 수법이 너무 많아서. 돈은 찾을 수 있나?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을 거예요. 그럼 범인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거율이 5%도 안 돼요. 5%.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최 경장의 말이 냉정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아내 병원비 쓰고 남은 마지막 재산.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모두 사라졌어요. 현관문을 열자 복동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복동아, 미안해. 저는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네가 경고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어. 미안해. 복동이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의 감촉.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찾을까? 경찰이 못 찾는다면 제가 직접 찾아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복동이가 제 침대 옆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 그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결이. 복동이도 함께 싸우고 싶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복동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는 것. 7년간 마약 탐지견으로 일한 전문가. 냄새 하나로 범인을 찾아낸 경험.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한 K-247. 복동아, 저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 돈 찾아보자. 같이. 복동이가 짧게 짖었어요. 마치 알았어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형사 시절 노트를 꺼냈어요. 사건 수사 매뉴얼. 3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범죄 수사의 기본 증거. 동선, 연결고리. 저는 펜을 꺼내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5천만 원 환수 및 범인 검거. 제1 증거 수집. 복동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를 올려다보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함께 작전을 짜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우리 첫 번째 할 일은 뭘까? 저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10월 15일 10시 32분. 통화 시간 8분 27초. 발신번호 02에 3333에 XXXX.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를 추적해야 해. 하지만 경찰도 못 찾는 번호를 제가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 복동이가 제 노트북을 발로 톡톡 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번호 추적. 여러 사이트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수백 개의 글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3천만 원 사라졌어요. 경찰은 못 찾는데요. 범인 잡을 방법 없나요? 모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직접 범인을 찾았습니다. 글쓴이 정의의 사냥꾼. 경찰이 못 찾으면 직접 찾으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 당했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통화 기록과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복동이가 제 옆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조심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시작하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복동아, 우리 시작하자. 복동이가 짧게 짖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형사 출신과 7년 탐지견 출신. 우리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추격이 얼마나 위험할지, 범인들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그리고 복동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모든 걸 60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의 사냥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3단계 경유했습니다. 최종 인출 위치 서울 구로구. 구로구. 거기서 범인이 돈을 찾았다는 뜻이었어요. 복동아, 우리 구로구 가보자. 복동이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산책하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오늘은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어요. 구로구 ATM 기계 앞. 메일에 적힌 주소로 찾아왔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편의점 옆 현금 인출기. CCTV가 보였어요. 하지만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편의점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주일 전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한 사람요? ATM 기계 쪽에서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CCTV는 경찰만 볼 수 있어요. 경찰. 최 경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ATM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추적하는 자세. 7년간 훈련받은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복동이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이. 복동아, 뭐 찾았어? 복동이는 계속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20m쯤 걸었을까요? 복동이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1층은 PC방, 2층은 비어있고 3층은 간판도 없었어요. 복동이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짖었습니다. 여기?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을까요?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묘한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와 뭔가 전자기기 타는 냄새.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동이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3층 복도 끝 문. 간판도 없고 창문도 가려져 있었어요. 복동이가 그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야? 복동이가 문을 향해 낮게 치셨어요. 확신에 찬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문을 두드릴까요? 경찰을 부를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 남자가 나왔어요. 뭐야? 남자가 저와 복동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요. 저는 당황한 척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여긴 회사니까 출입 금지예요. 남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복동이가 갑자기 문 사이로 코를 들이밀었어요. 킁킁거리며 안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야, 걔 왜 이래? 남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황급히 복동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복동이의 반응. 저 안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골목 모퉁이로 숨었어요. 복동이가 여전히 건물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복동아, 저기가 맞아? 복동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그건 그래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건물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정의의 사냥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로구에서 수상한 건물 발견.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주소와 사진을 함께 보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건물 3층이 유령회사로 등록되어 있네요. 유령회사요?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동이가 맞았어요. 저 건물 안에 범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으세요. 경찰이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어떻게 증거를 모을까요? 저는 건물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이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밤에 다시 와야 할까요? 복동이가 제 바지를 물고 당겼습니다. 집에 가자는 신호. 그래. 오늘은 이만 가자. 하지만 내일 다시 와야겠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복동이 코가 정말 대단해. 단 한 번 지나간 냄새를 기억하고 추적한 거예요. 역시 K-247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었어요. 데이 3 야간 감시, 데이 5 내부 구조 파악, 데이 7 결정적 증거 확보. 복동이가 제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모습. 하지만 내일부터 복동이는 다시 탐지견이 되어야 합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 마치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우리 꼭 찾자. 그 돈. 다음날 저녁 7시. 저는 복동이와 함께 다시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어두워진 후였어요. 야간 감시 작전.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동이는 제 발밑에 조용히 엎드렸어요. 하지만 눈은 건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모습. 역시 전문가였어요.
8시쯤 3층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 4~5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9시.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낮에 봤던 그 남자. 손에 담배를 들고 건물 앞에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조용히. 저는 복동이를 진정시키며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10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이번엔 여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복동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택시를 쫓아가려는 듯이. 안 돼, 복동아. 아직이야. 저는 복동이를 붙잡았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와 건물 문을 잠갔어요. 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들이네요. 복동아, 우리도 가자. 하지만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근무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 인원 최소 5명. 경계 수준 높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복동이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피곤한 모습. 관절염이 있는데 오래 앉아 있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복동아, 미안해 힘들지. 복동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괜찮다는 의미. 이 녀석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현역 형사로 돌아간 꿈. 복동이와 함께 범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잡는 순간 꿈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복동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저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복동아, 우리 꼭 성공하자. 복동이가 잠결에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복동이와 함께 그 건물을 감시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1시쯤 검은 승합차가 왔어요.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무슨 짐일까요? 박스 형태였는데 크기가 일정했어요. 컴퓨터 장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증거를 옮기는 걸까요? 아니면 사무실을 옮기는 걸까요? 정의 사냥꾼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차량 번호 추적 가능한가요? 답장이 왔어요. 렌터카입니다. 차주 추적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들어가라고?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게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목요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복동이를 보며 말했어요. 복동아,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해. 복동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겠다는 눈빛. 저는 복동이 목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어요. 인터넷에서 산 초소형 카메라. 만약 제가 들어가지 못하면 복동이라도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건물 뒤쪽 비상계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찾았어요. 비상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안 잠근 모양이에요. 복동아, 간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동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층. 비어있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먼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누군가 사용했다는 뜻. 혹시 여기도 사무실이었을까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복동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위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있다는 신호.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실적 어때? 배달건 성공했어요. 총 3억 2천. 3억 2천. 하루에 3억이 넘는 돈을. 제 5천만 원도 그중 하나였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동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해요.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입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문. 낮에 봤던 바로 그 문.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컴퓨터 자판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검사님. 계좌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자 목소리. 너무나 공손하고 정중한 말투. 누가 들으면 정말 검찰청 직원인 줄 알 거예요.
복동이가 문틈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제게 돌아와 낑낑거렸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맞다는 신호.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안에는 6명 정도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 컴퓨터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화이트보드가 보였어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목표 5억. 이번 주 실적 18억 2천. 18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한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복동아, 어서. 저는 복동이를 안고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누구야?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들킨 걸까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동이를 꽉 안은 채 2층.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긴 누구야? 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어요. 1층. 비상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동이가 제 품에서 발버둥 쳤어요. 내려달라는 신호. 저는 복동이를 내려놓고 함께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명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차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복동이가 저보다 빨랐어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 복동이가 쓰레기 더미 뒤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지? 이쪽 아닌가? 2 남자가 우왕좌왕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부턴 문 잘 잠가. 알았어.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이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복동아, 고마워. 네가 길을 찾아줘서.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흔들려서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사무실 내부, 사람들 얼굴, 화이트보드의 숫자, 모두 찍혔어요. 복동아, 우리가 해냈어. 복동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켰습니다. 피곤한 모습, 관절이 아플 거예요. 집에 가면 온찜질을 해줘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경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장아, 나야.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증거를 확보했어. 사무실 위치, 영상, 모든 것. 최 경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직접 갔다 왔어. 선배님, 위험하잖아요. 이미 끝났어. 이제 네가 움직여야지.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최 경장을 만났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최 경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제 검거할 건데? 일단 상부에 보고하고 영장을 받아야 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그새 도망가면 어떡해? 감시를 붙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눈치채고 도망갈 시간. 범인들은 전문가니까요. 복동이도 불안한지 제 다리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많았어요. 복동이가 제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평소엔 안 올라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복동아, 걱정돼. 복동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놓치면 어떡하죠? 5천만 원을 영영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의 사냥꾼에게서 메시지. 긴급 오늘 밤 12시. 그 건물에서 대규모 이동 포착. 경찰에게 알렸나요? 저는 즉시 최 경장에게 전화했어요. 경장아, 큰일이야. 오늘 밤 놈들이 움직인다. 뭐라고요? 12시에 짐 옮긴대. 지금 가야 해. 최 경장이 망설였습니다. 영장이 아직. 영장 나오기 전에 놓치면 어떻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복동이를 봤어요. 복동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도 가자. 복동이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출동 준비.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30분. 구로구 그 건물 앞. 경찰차 3대가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최 경장과 형사 5명. 그리고 저와 복동이. 선배님, 위험하니까 여기 계세요. 최 경장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해. 복동이가 있으니까. 복동이가 제 옆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채 11시 50분. 건물 3층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것 같았어요. 정말 도망가려는 거였습니다. 경장아, 시간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차가 올 때까지. 최 경장이 무전기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때 복동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건물 뒤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복동아, 저는 복동이를 따라 뛰었습니다. 건물 뒤편,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이미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3명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저희보다 빨랐습니다. 복동이가 그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크고 날카로운 소리, 경고음. 남자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개 한 마리잖아. 하지만 복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30년 형사 출신인 저도 처음 보는 복동이의 모습이었어요. 저리 가. 한 남자가 복동이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동이가 남자의 바지를 물었어요. 아! 이 개가! 다른 남자들이 복동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놓지 않았어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손 떼. 뭐야, 이 영감? 남자 하나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78세지만 아직 힘은 있었어요. 경찰 불렀어. 다 끝났어.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최 경장이 권총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형사들이 남자들을 둘러쌌습니다. 손들어. 체포한다.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소리. 복동이가 비로소 입을 놓았어요. 복동아, 잘했어. 저는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동이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해냈다는 표정. 3층에서 나머지 범인들도 체포되었습니다. 총 7명. 김수철, 박민지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가 10대, 명단이 빼곡히 적힌 노트, 그리고 통장 더미,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최 경장이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복동이가 했지. 복동이가 제 발밑에서 혀를 내밀며 헥헥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돈. 제 5천만 원은 어디 있을까요? 경장아, 돈은? 압수한 통장들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려? 일주일. 아니, 3일은 걸릴 겁니다. 그때 복동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승합차 쪽으로 달려가더니 뒷좌석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복동아, 왜 그래? 최 경장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에 검은 가방이 있었어요. 복동이가 그 가방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최 경장이 세어봤어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정확히 세어봐야겠지만 복동이가 그 돈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체한 돈. 아직 분산되기 전. 오늘 밤 옮기려던 그 돈. 복동이가 찾아낸 겁니다. 복동아, 저는 복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복동이가 찾아줬습니다. 복동이가 제 눈물을 핥았어요. 고마워. 복동아. 정말 고마워. 복동이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K-247. 역시 최고의 탐지견이었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자백했어요.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피해자만 82명. 총 피해액 43억. 선배님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습니다. 최 경장이 고맙다고 했어요. 복동이 덕분이지. 복동이는 제 발밑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선배님, 돈은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환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복동이한테 표창을 하고 싶습니다. 표창. 내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복동이가 좋아하겠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 복동이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복동아, 아파.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는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집까지 안고 갔어요. 복동이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호흡, 평화로운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동이를 소파에 내려놓고 물을 줬어요. 고생했어, 복동아. 복동이가 물을 마시고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0일. 5천만 원을 잃고 찾기까지 60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 찾았을 거예요. 복동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7년간 훈련받은 그 코, 한 번 맡은 냄새를 절대 잊지 않는 능력, 그리고 저를 향한 충성심. 복동아. 제가 부르자 복동이가 눈을 떴어요. 내가 널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날 구한 거였어. 복동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동이도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수 씨, 환수금 수령하러 오세요. 드디어 제 돈을 돌려받는 날. 복동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최 경장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5천만 원. 정확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 돌려받았네. 감개무량했어요. 60일 전만 해도 절망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아, 그리고 이거요. 최 경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복동이한테 표창장입니다. 상자를 10자 반짝이는 메달이 있었어요. 경찰청 공로 표창, 마약 탐지견 K-247 복동이,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공로. 제가 복동이 목에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복동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사진을 찍는 경찰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복동이는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역시 전직 경찰견다웠습니다. 선배님, 이번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돈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82명 중 67명이 일부라도 환수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제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의 코, 정의 사냥꾼의 도움, 최 경장의 협조, 모두가 함께한 결과였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철수 씨, 네, 그런데요. 저도 피해자예요. 덕분에 돈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3천만 원이었는데 절반이라도 돌려받았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오후 이후 슈퍼박순자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소식 들었어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신문에도 났던데요. 순자 사장님이 신문을 보여줬어요. 78세 전직 형사와 은퇴 탐지견,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43억 대규모 조직 검거, 제 사진과 복동이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복동이가 유명해졌네요. 복동이를 보며 사장님이 웃었어요.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사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영화 간식 줄게. 그날부터 동네에서 복동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어머, 신문에 나온 게다.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복동이는 순순히 응했어요.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쓰다듬을 받았습니다. 평소 조용한 녀석인데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했어요. 저는 그런 복동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경찰청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회 시민영웅 시상식. 저와 복동이가 초대받았어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복동이는 제 옆에서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경찰청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철수 씨와 복동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복동이가 한 거예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녀석은 1년 전 제가 입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외로운 노인과 은퇴한 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복동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와 복동이가 그 증거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복동이도 한 번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따뜻한 분위기.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가 소파에 누웠어요. 오늘 많이 피곤했나 봐요. 저는 복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복동아, 고생 많았어. 복동이가 눈을 감은 채 꼬리만 살랑 흔들었어요. 저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60일의 여정. 5천만 원을 잃고 절망했고 복동이와 함께 싸웠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복동이와의 유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다는 보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의 사냥꾼에게서 메시지. 축하합니다. 다음 사건도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복동이를 봤어요. 복동이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대답을 읽었어요. 할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물론이죠. 복동이와 함께라면. 복동이가 일어나 제 손을 핥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78세 전직 형사. 8세 은퇴 탐지견. 완벽한 팀.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복동이가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옆에 섰어요. 복동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하자. 복동이가 짧게 짖었어요. 알겠다는 대답.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밤.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사기를 당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울고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복동이와 함께 정의를 위해 끝까지. 그로부터 2년. 이철수 씨와 복동이는 총 12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환수 금액만 87억. 피해자 340명이 돈을 돌려받았어요. 복동이는 1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역입니다. 관절염은 있지만 코는 여전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철수 씨는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달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복동이와 이철수 씨가 증명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도 어디선가 복동이의 코가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씨의 경험과 함께 이철수와 복동이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